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2분 뉴스 김대우 PD와 함께 민주당 등 정가 소식 알아보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한데요.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도 뭐 재미있으시겠지만 또 우리 김대우 PD의 또 젊은 시각으로 보는 정가 소식도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역시 오늘도 제 옆에 김대우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우입니다. 예. 자, 우리 김대우 PD,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22대 국회가 22대? 죄송합니다. 예, 저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 번 꼭 집으면 더 재밌어. 항상 자주 와도 항상 긴장돼가지고 네. 22대 국회가 이번에 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22대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 관련된 걸 보셨을 텐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앞으로. 예. 좀 더 앞으로. 예, 내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예, 이렇게 나와야지 사이즈 비슷해. 네. 22대 국회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일단 원구성 협상이 좀 난항이에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지금 상당히 난항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차분하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22대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제 국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 되냐면 국회의장에 대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거는 당내에서 의장을 누구로 내보낼지에 대한 거였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투표를 해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라는 뉴스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상 지금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고 있냐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폭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회에는 왔습니다. 왔는데, 예, 맞아요. 왔는데 들어오지 않았죠. 국회 본회의장 앞에까지 와놓고, 네.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앞에서 시위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일단 뭐, 임시의장으로 추미애 의장이 딱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잘하시더라. 그냥 쭉 했으면 제일 좋았을 법 했는데. 그거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아니, 뭐, 사람들이 참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국회 일단 원구성 협상이 뭐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힘당 쪽에서 거의 뭐 협상을 안 하다시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방금 여당 쪽의 입장을 설명드렸고 민주당 야당 쪽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그리고 수석 부대표님 해가지고 그 원래 원협상구성이라는 게 국회에 정해진 18개 상임위.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많이 알려진 게 하나가 법사위. 법사위.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서로 여당 야당이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세 가지의 상임위 주요 상임위가 법사위와 과방위. 과방위는 이제 방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운영위. 이 세 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운영위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국회 운영, 거의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게 국무장관이나 뭐 어떤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맡는 역할을 국회 운영위가 맡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도 반드시 이제 민주당이 차지해야겠다. 근데 뭐 국힘당은 당연히 못 주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겉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그렇죠. 겉으로 알려진 얘기고. 이 중점적인 세 개의 상임위를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그렇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원협의 자체 구성 자체가 한 달 전부터 사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협의는 네. 그래서 이 18개 상임위에 대해서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부분을 가져갈 건지를 사실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이 돼서 민주당은 11석, 그렇죠. 국민의힘은 7석. 이렇게 총 18개 상임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점안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어떠한 제시도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합의안이. 네. 사실은 뭐 11대 7 이것도 아니고 뭐 그중에 3개가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저쪽에서 가져오질 않았다. 맞습니다. 협상이 진행조차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체 뭐 말도 안 꺼내고 있었다. 뭐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이 합의 없이 어떻게 국회를 여냐 그 시위를 하는 게 저는 참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합의를 하자고 하는 쪽은 민주당이고 찾아가는 쪽은 근데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는 거는 국민의힘 쪽 같은데 그러면 합의안에 대해서 제시를 왜 안 할까?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뭐 달라. 아니 법사위는 뭐 어떻게 할 테니까 그런 운영이라도 주세요라든지 과방이라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도 내놓지 않고 우리는 못해 그냥 배째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뭐 협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알려진 법사위, 가방위, 운영위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그 명단 자체가 뭐 와야지 합의를 하든 하는데 지금 그러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래서 계속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법을 준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이걸 국회의장 선출부터 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참여를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힘당은 시간을 끌자 이 생각이네.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겠다. 때로는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한 것을 뭐 국면 자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불리할 때 상황 자체가 너무 불리하면은 그냥 협상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적폐 쪽에서 그런 거 많이 썼어. 우리 맨날 거기 말렸어. 솔직히 말하자면 21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왜 아무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셔야죠. 나도 그때는 어렸지. 이게 당해 보면 들어요. 이게 당해 보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당해 보니 나 때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떨 때 보면은 당해 본 상황이라서 그런 게 나올 때도 있기는 있어요. 라떼가 항상 틀린 거는 아니란 얘기인 거고.
예,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험대에 올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중재를 한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장이 그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을 봤을 때 사실은 국회 법대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암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존 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로는 의석수 배율 배정대로 민주당이 11석을 먼저 갖고 싶은 거를 그러면은 내겠다. 짝짝짝짝 우리가 11개 이거 다 가져갈 거야. 네. 7개 이거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뭐.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그래도 뭔가 진전이 안 되면 6월 7일까지거든요. 6월 7일까지 멤버 구성 명단을 합의안을 가져오지 풍선 않으면 날라갔어. 가져오지 않으면 네. 이제 아마 이제 주말이 껴 있어서 6월 10일 날 아마 결론판이 지어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먼저 제시한 11석을 오케이 하는 방향이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최대한 협상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18개에 대한 상임위를 전부 다 민주당에서 다 가져간다. 제출을 하겠다. 이미 명단 구성은 이 두 가지 안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1석 내서 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싹 다 가져온다. 그래 일단 뭐 국힘당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럼 진짜 우리 다 가져가 버리고 7석 가져가든지 말든지 했는데 또 반응이 없다. 그래? 그러면 우리 나머지 7개도 우리가 다 가져갈게. 18개를 다 가져온다. 뭐 일단 2단계 전략을 네.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뭐 딱히 솔직히 말 특별한 건 없어. 예, 알고는 있는 방법이고 이게 21대도 그대로 썼었어요. 21대도 사실 그때 이렇게 거의 2달 만인가 국회가 개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맨 처음에 18개 상임위원을 다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1개를 가져왔다가, 18개를 다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1개로 줄고 7개를 넘겨주고, 그러면서 또 국힘당이 원하는 걸 또 넘겨주고, 뭐 이랬던 몇 단계 그런 절차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국힘당이 이런 방식을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국힘당이 다른 전략이나 이런 뭐 그런 것도 없이 국회 본회의에도 안 나타난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래요? 이거는 또 국민의힘 동향 분석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주안점이 뭐냐면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엔 기다리지 않고 직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합의가 안 된 국회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하나가 이번 포인트가 뭐였냐면 국회 부의장 선출이었습니다. 그렇죠. 국회 부의장 적어도 한석은 네. 국힘당 몫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각 정당 한석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전부 다 했고요. 근데 이번 본회의 때 첫 회의 때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에 대한 선출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글쎄 뭐 자기들 뭐 삐져가지고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보이콧한다 치더라도 국회의장까지 그럴 이유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역대 보면은 상임위원장 합의가 안 된 경우에도 일단 의장 부의장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안 했어. 근데 이번에처럼 보면 대놓고 안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누가 부의장을 할 거냐 얘기도 안 해. 국회 부의장 후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되게 특이한 사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를 왜? 도대체 왜 그래, 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새로 바뀌면서 사실 청전 정보를 수집하기 좀 어려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지금 새로 들어왔던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 지원하는 명단 멤버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법사위가 제일 중요한 데니까. 네. 일단 여기부터 좀 짜놓고, 그래야지 나머지 이렇게 멤버 구성이 좀 될 것 같은데,
법사위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과방위 정도의 한 2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각각의 상임위에 걸맞는 인재풀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게 지난 공천 때 나왔던 뉴스들 중에 뭐 친윤계 검사들 공천이다 이런 막 수식어들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임위를 맡냐에 따라서 떠나서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인재풀이 없는 게 아닌가. 아, 맡을 사람이 없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면 이 사람들이 딱히 전공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주특기가 없어. 그러니까 주특기가 없으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깐족거리는 거에 주특기지 뭘 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인재풀이 좀 애매하겠군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야지 맞네. 그래야지 상임위를 한 해 만에 누가 상임위원장을 한 해 만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됐겠네. 맞습니다. 아, 야 이게 제일 심각하네. 그 협상을 글쎄 들어가기도 애매하겠구나. 뭘 달라고 할 수도 없네. 달라 해놓고 그 이상한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추천했다가 글쎄 그게 더 욕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소문이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법사위 지금 지원하는 멤버들을 보고 징글징글 해가지고 나는 안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약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려진 5월 말일 기준으로 봤을 때 법사위에 뭐 정청래 맞아요.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박균택 그 고검장 출신하셨던 분도 있고요. 뭐 이성윤 지검장 하셨던 분도 있고 서영교 네. 이런 쟁쟁한 분들이 이번에 법사위 일을 갈고 나온다고 하니까 나는 이 상대 안 하기 싫어 이런 소문이 나오는 여기에 게 또 조국혁신당에 박은정 의원 들어온대요. 아, 예, 내가 봐도 이거 무서워. 과방위는 과방위대로 봐요. 지금 그 누가 들어갈 과방위에 들어갈 사람 중에 지금 저 최민희 의원님, 김현, 양문석 요런 양반들 들어갈 거래. 고민정 이 네 사람 이름도 전투력은 또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과방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가기 싫은 곳일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여길 또 뺏고 싶은 데일 거야. 그러면 배치가 어렵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법사 이런 데서 나중에 막 중계가 국회 방송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쉽게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석인데요. 사실상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는 점인데 이 지연 전략처럼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이게 국회법 5조 2항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6월달 이제 사실 이번에 시작된 지가 엊그제 시작됐잖아요. 22대 국회가 6월달에 이거를 잘 빨리 마치면 원 구성 협의를 빨리 맞추면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원래 그 6월 국회가 사실 정기 국회에 준합니다. 그게 그 보통 10월 국회를 예산 국회라 그러고요. 6월 국회를 결산 국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보통 그 한 해 결산, 지난해 넘어온 결산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월 국회 때 예산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해 뭐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냐 가지고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해요. 아, 그거를 이제 6월 달에 하겠구나. 근데 원구성 빨리 되면은 그거를 해야죠. 근데 하기 싫겠다. 하기 싫겠다. 맞네, 하기 싫겠다. 아, 지금 사실 지난해 국정이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뭔 얘기를 해. 솔직히 뭔 얘기를 해. 그때도 세간에 이슈됐던 영상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6월 달에 또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당장 뭐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들 다 리바이벌이 될 테니까 곤란하겠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 뭐 국회고 어디고 나가기 싫어한대요. 왜냐? 지금 나가서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역대급 흑역사가 될 거라는 걸
공무원들이 더 잘한대.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 경력 관리에 심각한 오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그 김정숙 여사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서 초청장이 안 왔다라고 거짓말했던 외교부 공무원은 아마 매장될지도 모른대요. 뭐 지금 그 나왔잖아 실제로.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나와버렸어. 근데 그거를 외교부 공무원이 모를 리도 없고 알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영구히 이제 자기 공무원 경력은 끝인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각 부처마다 한두 개씩 꼭꼭꼭꼭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거의 국정감사에 준하는 얘기로 이렇게 공무원들 불려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로서는 심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지. 정말 골치 아픈 질문을 받게 될 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좀 골치 아프겠어. 자기 문제도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뭐 네 전화했어 안 했어? 잘못하면 이 사람 진짜 저기 잡혀 들어가요. 탄핵 당할 거야 또. 신원식도 탄핵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대정부 질문 못 하겠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또는 국무총리 불러다 놓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투력이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원협의 구성이 끝나면 18개 전부 다 상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국회가 이제 앞으로 속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도 가능해지죠. 그렇죠. 이제 당장 해야 될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법사위 가방에도 있는 운영이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할 거고. 당장 최승원 상병권만 해도 네. 그다음에 그 디올백도 그렇고. 거기에 대정부 질의까지 같이 들어가면 죽어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도 지금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이 협의안을 구성을 못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가 열리면 망하는구나. 특히 6월이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6월 넘기자. 차라리 6월 넘기는 게 낫겠다. 시간 끌어라. 안 그래도 할 사람도 애매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나? 6월 초까지 발표가 나왔었던 거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정이 났습니다. 7월 말인가? 네, 7월 25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7월 25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한 40일 남은 건가요? 오늘 6월 6일이니까. 네. 40일 정도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리는 것과 8월에 열리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네, 그렇죠.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잠시 되짚어 보자면 8월에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 그 한동훈 쪽 지지자들이 대거 가입을 했는데 네. 그들이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 있다. 7월이면 못하고 8월이면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만들 때는 당원 100% 투표제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당원 100% 투표제를 말고 우리도 민주당보다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참여. 예. 그렇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합의안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전당대회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단일 체제예요. 당대표가 딱 선출이 되면 거의 1인 체제랑 거의 그렇죠. 맞먹는데 그래서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냈던 안이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2등하는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해서 약간 2인 체제로 가자. 러닝메이트 시스템 비슷하게. 네. 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1인자의 오른팔 당대표의 오른팔 역할을 하라는 건데 러닝메이트지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뭐 나경원의 여러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 그렇게. 잠깐. 러닝메이트제는 아닌데 러닝메이트처럼 뛰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건데 네. 한동훈하고 나경원이 그 관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다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당내 구성도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상임위 구성까지는 가능할까? 내부 속사정이 지금 복잡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속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상임위 구성까지 신경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국회에 나오긴 더더욱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속사정도 있고, 국힘당의 속사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인력 풀도 지금 애매하고, 그러니 현재 나오는 것 자체, 국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야, 이거밖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수석 최고위원을 이등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누가 한동훈 밑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 된다면 한동훈 당대표 밑으로 누가 들어갈래거든요. 니 갈래? 그런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 안에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주안점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그거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라고 해서 총선 TF팀 조정은 의원을 필두로 해갖고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조정은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과연 누구 이름 세 글자를 넣고 싶을까? 지금 현재 대통령 대파 논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 힘들다고 본다. 그럼 누구 이름을 넣고 싶은 걸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또 희한하게 이거는 전당대회 이후에 발표하기로 합니다. 이야, 이거 기묘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어디로 가 있냐를 봤을 때는 상임위 구성까지는 못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럼 국힘당 내부 사정이 네.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려면 얘네들이 전당대회를 끝마쳐 봐야 알겠군요. 그러면 국힘당 얘네들은 지금 우리 속 시끄럽다.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그때쯤 돼서 국회를 열든가 말든가 하자 이 얘기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런 추경호 입장에서는 지가 지금 떨어지는 낙엽인데 후임 뭐 당대표한테 무슨 욕을 들어먹을 줄 알아서 사실 여기서 뭐 원구성 협상한다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도 말이 되긴 하겠네요. 뭐 인력도 애매하고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아킬레스건인 게 대통령실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실 국정조사가 이 자칫하면은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거에 이게 고속도로야.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게 그 최수근 상병권하고 디올백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탄핵으로 가는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조국 장관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최수근 상병 이 특검을 반대하느냐? 그건 탄핵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근데 특검에 가기 전에 그 갈 수 있는 게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회예요. 국정조사는 또 국회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자동 발동이에요. 이거를 그 지난번 김진표 의장이 안 해서 그렇지 의장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야. 이건 또 이거는 거부권도 없어. 거부권 못해. 그러니까 표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법 운영위에서 국정조사를 맡는 방법은 운영위를 안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당원 토론 때 오늘 낮에 오후에 열렸던 당원 토론 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표 가결할 때 다 합쳐도 170명 정도 될까 말까인데 야당을 다 합쳐도 나머지 30석을 어디서 가져올까 그랬었는데 막상 표결이 들어가니 찬성이 230표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오늘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의 요지의 포인트는 여야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확하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때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방향성은 법대로 가겠다. 국회에서 정해진 날짜가 6월 7일까지고 6월 7일까지 국민의힘이 명단 합의안 가져오지 않으면 주말이 있으니까 6월 10일 날 아마 결판을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국회는 개원을 했기 때문에 돌아는 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죠.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입장인 거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건데, 이때 판단은 국회의장이 여당 들어오려면 얼른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진행합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국회의장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또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현재 민주당이 그냥 쫙 진행해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쭉쭉쭉쭉 밀고 가주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특검법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후딱 해치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것 같네. 결국 우리 우원식 의원이 하실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 야, 시험대에 올랐다. 라고밖에 말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연설 중에 법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박수를 쳤다라는 부분이 이제 해석이 맞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국회 22대 국회에 대한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참여를 아예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계속 기다릴 거냐. 법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이 며칠 사이 6월 10일까지 며칠 사이에 어떤 변수가 없다면 직계 속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한 대로 국회가 속행이 되는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 만약 딜레이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정부 질의를 6월 달에 열 수 있을까가 또 갈리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잘 최대한 조율을 해보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이번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뭐 이재명 대표 얘기 잠시 하긴 했는데 요즘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하고의 접촉면이 많이 늘어났죠, 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어떤 방송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김어준 방송이라든가. 왜 나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오늘 당원 토론에서 그 얘기가 나와. 어떤 분이 이제 김어준 퇴출하라 이렇게 적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직접 써서 냈다고? 아니 이제 채팅을 이렇게 하셨는데 채팅했어. 이재명 대표님이 그걸 읽으시더니 이런 말은 못하게 좀 자제를 해달라고. 왜냐면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건 혼자 남는다. 그렇지. 아유. 저 안 그래도 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되게 짜증났는데 이제 그런 댓글 좀 잘라버리세요. 제 방송에서 그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에 오신 유튜버 분들도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다 하나하나 소중한 자산이고 다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유, 제 방송에도 많이 와가지고 맨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읽자면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들이 자꾸 있는 것 같다 요즘에. 하지 말아달라. 이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선거 때는 이제 내부에서 챙겨야 될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표도 챙겨야 되니까.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아군인데 자꾸 이간질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 세 번째 요거는 제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출을 할 때 그 투표를 했는데 기권이 3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맞아, 저도 봤어. 기권이 3표가 있죠. 그 중에 한 표가 어떤 초선분께서 이게 자기 이름을 써야 찬성하는 건 줄 알고 본인 이름을 적어서
기권표가 된 겁니다. 아, 무기명 투표인데 기명 투표를 하셨구나. 아휴. 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게 뭔가 했네. 무효표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갖고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가갖고 자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완전 하얘져서 오셨대요. 요거는 이제 오늘 당원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많은 분들도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 중요한 투표 첫 국회에서 하는데 룰을 모르고 하면 어떡하냐. 국회의원인데 더군다나. 심지어 나도 아는데 네. 투표권이 하면 나도 아는데 근데 이제 또 누군지를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제가 이 생각을 멈췄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군지 찾았어요. 만약에 그 한 명이 대체 이 준비한 데 사람이 누구냐고 찾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면은 귀엽게 봐줄 것 같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드는 사람이면 화낼 것 같아서 그래 중요할 때 차라리 지금 빨리 알았으면 됐지.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아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민주당 안에서 또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선례로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네, 그냥 뭐 실수였으리라 생각하고요. 아,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찾아와서 고백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뭐 한편으로도 좀 귀엽기도 하네요. 예, 근데 아무튼 앞으로 뭐 근데 중요한 표는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근데 재밌기는 하네요. 지금은 이번에는 재밌네. 다음번에는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나 진짜 화났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특검할 때라든가. 네, 그러니까 한 표가 중요할 때. 네, 참 그렇습니다. 아, 오늘 참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이게 정치권 얘기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토크쇼 같아. 요즘에 현장 정보 수집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 정보 수집이 어려운 만큼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지 않았을까. 예. 다음번에 고생한 고생담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호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